Ready for warp, sir. Let's punch it. 지금 보신 세 개의 장면은 각기 다른 영화의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렉, 두 번째는 인터스텔라, 마지막은 스타워즈의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들은 모두 우주선이 초고속, 정확히 말하면 초광속으로 이동할 때를 표현한 장면들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세 가지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주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요. 흔히 말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다는 속도죠.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는 4,600억 킬로미터. 이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행성이 4.2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터우리 행성이죠. 이렇게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제일 가까운 행성을 가는데 수년이 걸리고 더 멀리 있는 행성을 가기 위해서는 수십,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물리학적으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추진력이라는 물리적인 방식만으로는 영원히 다른 별을 탐험하는 행성 간 여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SF 장르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화에서 들어왔던 이런 방식인데요. But it's too far, right? Mm-hmm. So a wormhole bends space like this, so you can take a shortcut through a higher dimension. 이렇게 공간을 왜곡함으로써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방식을 워프라고 부릅니다. 워프는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뜻이죠. 이 워프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공간을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지법과 같은 방식인데요. 우주선 앞에 있는 공간을 압축해서 줄이고 우주선 뒤의 공간을 늘리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를 처음 제시한 박사의 이름을 따서 RQBL의 드라이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스타트랙입니다. 스타트랙의 함선들은 뒤쪽에 초강속 엔진이 별도로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엔진이 바로 RQBL의 드라이브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워프 엔진입니다. 공간을 압축하고 팽창시키는데 너무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엔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타트랙은 1966년부터 TV 시리즈로 제작된 SF 장르의 할아버지 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그래픽 기술의 한계로 워프의 모습이 그리 멋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진짜 있을 법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웜홀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웜홀은 서로 다른 공간을 잇는 가상의 통로 같은 개념으로 즉 벌레가 사과에 구멍을 파고 관통해서 갈 때 표면으로 뺑 돌아가는 것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비유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차원의 공간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경로는 직선이죠. 하지만 이를 3차원으로 접어버리면 두 점이 붙어버리는데요. 여기에 구멍을 뚫으면 공간에 이동 없이 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There, that's it. That's the wormhole. You say it, don't spread here, huh? It's a sphere. Of course it is what you thought it would just be a hole. 인터스텔라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웜홀이 구멍이 아닌 구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 웜홀을 통과해서 엄청난 거리의 우주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도착합니다. The controls won't work here. We're passing through the bulk. It's space beyond our three dimensions. 웜홀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게 되면 우주선의 모든 컨트롤이 먹통이 되고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웜홀의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소위 점프 포인트라고 불리는 웜홀들을 우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이 웜홀들을 통과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이 단번에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여러 번의 점프를 해야 하고요.
점프가 많아질수록 시공간 왜곡이 심해져서 육체가 견디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토르에서 등장하는 바이프로스트 역시 기본적으로는 웜홀을 이용한 초강속 이동입니다. 막대한 암흑 에너지로 웜홀을 만들고 이를 통해 거리의 제약 없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장치인데요. 하지만 토르의 세계관 자체가 과학보다는 마법에 더 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좀 비슷한 개념이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공간을 경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두 점 사이에 현실 세계와는 물리법칙 자체가 다른 초공간을 설정해 놓고 현실 세계에서 초공간으로 진입한 다음에 다시 현실 세계로 나오면 빛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설정입니다. 영어로는 하이퍼스페이스 점프, 우리말로는 초공간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인데요. 이 빛이 늘어나면서 시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이 장면은 정말 지금 봐도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스타트rek의 워프와 시각적으로 거의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사실상 스타트rek이 이 장면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전무했던 1977년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수공예로 필름에 직접 그려서 표현한 이 하이퍼스페이스 장면은 이후 거의 모든 SF 영화에서 초광속을 표현하는 모범 답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키에 따르면 디스트로이어급의 함선들이 한 번 점프할 때마다 하나의 문명이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수준을 한 번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이 한 번의 점프에 사용한다는 거죠. 하이퍼스페이스로 경유하는 초공간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공간입니다. 이런 미지의 위험성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입니다. 인류 최초로 초광속 항해를 시험하던 이벤트 호라이즌호가 해왕성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구조선이 도착하지만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벤트 호라이즌호가 하이퍼스페이스로 진입한 초공간이 사실은 지옥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승무원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 호라이즌호 자체가 지옥화되어서 돌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초광속으로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건 천국도 갈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Welcome to heaven, motherfuckers. 아무튼 현재 과학기술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우주선은 시속 4만 km 정도 됩니다. 초광속은커녕 광속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속도죠. 하지만 초광속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는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RQBL의 드라이브 관련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언제쯤 인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다른 행성들을 탐험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